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태도는 너희들은 마음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는 조직 이기주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불리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니들 마음대로 떠들게 놔둬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위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연기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무기한 연기하고 권한쟁의 심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청한 것은 10일날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쯤 그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고, 또 설령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강제로 임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월 3일 오후 2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설 연휴 내내 이 문영배 헌법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의 정치 성향, 그들의 과거, 또 그들의 친동생 배우자의 성향 때문에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서 빼야 한다,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평의를 열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결코 여론이 이러니까 우리 이번에 한번 양보합시다, 이럴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헌법재판관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게 뭐냐면, 자, 이미 헌법재판소는 예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결정을 한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동,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정형식 재판관일까요? 누굴까요? 틀림없이 오늘 평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기각을 보면 나오듯이 4대4,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념 성향은 갈립니다. 4대4. 그렇다면 마은혁이 들어오면 5대4가 되고 진보 성향이 더 강해집니다. 여기에 한 명만 더 포섭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너무 쉽다. 그래서 마은혁을 이 와중에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동을 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굴까요? 지금 국민들, 정치권은 주목하지 못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이야기, 지금 현재 내부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여론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이 졸속심판의 급제동, 여기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확실히 헌법재판소는 변했습니다. 자, 계엄 선포하고 난 뒤 이 오만 방지했던 민주당, 오만 방지했던 헌재, 이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웅은 여론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여론에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이 동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결론이 나기까지는 격론이 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 심리도 속도를 내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연기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정한 심리와 적법 절차 준수를 기대한다면서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소모되는지 절감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미리 짜인 결론을 위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 선거를 3일 앞두고 하루 안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총극을 연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당초 오늘 오후 2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헌법 소원 및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대행이 변론 제기를 요청하면서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헌재는 선고 2시간 전에 긴급하게 밝혔습니다. 정말 돌변한 겁니다. 자, 오늘 오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누군가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을 겁니다. 문영배, 이미선, 당신들 똑바로 하시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 측은 이 헌재가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 최고 헌법 해석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의 체포에만 급급해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되지 않았는데 김정한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헌법 소원을 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결론을 오늘 낼 예정이었는데 헌법 소원은 무기한 연기됐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천재현 헌재공보관은 최 대행이 만약 헌법 소원이 인정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했는데 여전히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여전히 헌재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따른 바가 있다. 임명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8명으로도 탄핵 심판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구인체제 완결을 밀어붙이고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도 알고 있다. 이러니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것이다.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도 변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